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12월 10일입니다. 뉴욕 증시는 12월 둘째 주 첫 거래일을 동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12월 통화정책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관련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나올 최종 인플레이션 지표를 기다리며 몸살이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AI 거물 엔비디아에 닥친 악재와 어수선한 국제정세, 유가 급등세 등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약화했습니다. 다우지수 전장 대비 0.54% 하락한 44,4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2% 내린 6,052를 기록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62% 밀린 123.08포인트 내린 19,736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4일 45,000선을 처음 돌파한 이후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인 지난 6일 수립한 사상 최고치 마감 기록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 초반에 오름세를 잠시 보이다가 다시 내린 0.84% 하락 마감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시작했죠. AI 반도체 지수 ASOX 지수는 1.52% 하락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가 2.55% 하락하며 3대 지수를 모두 끌어내렸는데요. 중국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한 혐의가 발견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사업하는 대형 외국 기업이 국제적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에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사흘 연속 밀리면서 최근 한 달 수익률을 마이너스 4.44%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날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전장 대비 5% 하락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져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금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대항마로 언급되어 온 전통 반도체 설계 기업 AMD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의 경쟁에서 밀린다는 이유를 들어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80달러에서 155달러로 낮춘 여파로 주가가 5.57% 폭락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AI 방산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와 AI 미션 관리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발표해 개장 초반 주가가 5.99%까지 뛰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5.08%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무려 337%나 급등했습니다. 회계부정 의혹에 휘말려 곤혹을 치른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나스닥이 당국의 연례 보고서 제출 시한을 내년 2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으나 주가는 0.5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 와중에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주가는 장중에 247.24달러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전일 대비 1.61% 오른 246.75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올해 벌써 21번째 최고 기록입니다. 아마존 주가도 장중에 238.08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그러나 종가는 전장 대비 0.39% 밀린 226.15달러에 멈췄습니다. 대형 기술그룹 매그니피센트 7 구성 종목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0.55% 상승, 애플은 1.61% 상승, 아마존은 0.41% 하락,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55%를 기록했고요. 구글은 0.38% 아주 미세하게 올랐고 메타는 1.64%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0.15%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는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톰슨이 지난 4일 투자자의 날 행사가 열릴 예정이던 뉴욕 맨하튼의 금융 중심가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이후 2거래일 연속 5% 급락했던 주가가 2.39% 반등했습니다. 사법당국은 이날 펜실베니아주 지역 경찰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헬스케어는 0.22%, 부동산 0.09%, 단 2개 업종만 오르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융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업종은 1%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CFRA 리서치 최고 투자 전략가 샘 스토벌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증시는 여전히 상승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 조사 같은 뉴스가 상승 행로에 크고 작은 장애물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연말까지의 흐름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며 금년 뉴욕 증시 수익률이 작년 성과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해 20%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벌써 27.56%나 올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11일 발표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며 지난달 수치 0.2%, 2.6%를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 경영대학 재무학 교수 제레미 시겔은 모든 것이 대체로 연준의 바람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연준이 오른 17일과 18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 횟수는 2, 3차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할 확률은 85.8%,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은 14.2%로 반영됐습니다. 공포지수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집계하는 변동성 지수 VIX는 전장 대비 1.42포인트, 무려 11.12% 오른 14.1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기름값 봅니다. 뉴욕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더 강력히 드러낸 가운데 시리아의 바샤르 알사이드 정권의 붕괴로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인식이 반영됐습니다. 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그널물인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WTI는 전장 대비 1.17달러, 1.74% 높아진 배럴당 68.3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02달러 상승한 1.43% 오른 배럴당 72.1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와 WTI는 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